여러분, 이러다 다 무너진다. 수출 지표가 폭망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10월 수출 금액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6.7%입니다. 마이너스 6.7%라는 숫자는 굉장히 높죠.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수출이 우리가 적지 않잖아요. 1년에 1조 달러의 어떤 수출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거대 규모입니다. 세계 7위 8위 되는 무역 규모거든요. 그 규모 중에 수출 금액이 마이너스 6.7%로 하락했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0월에 마이너스 3.4% 떨어진 이후로 지금 2년 만에 최고치고요. 이대로 떨어진다면 수출 금액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수출 금액 지수만 떨어진 게 아니라 수출 물량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수출 물량 지수도 보시다시피 10월에 마이너스 3.4%입니다. 마이너스 3.4%. 이게 마이너스 3.4%라는 숫자는요, 2020년 8월 이후 이게 계속 최악입니다. 최악.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수출 금액도 마이너스, 수출 물량도 마이너스. 결국 쌍둥이 적자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쌍둥이 적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쌍둥이 적자가 된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지표를 보시면 물량은 2021년에도 8.1%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6.2% 5월엔 7.9%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충격적으로 떨어졌죠. 금액은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출 단가도 좀 올라갔거든요. 수출 단가도 좀 올라갔으니까 금액은 계속 많았었단 말입니다. 2021년에 보면 22.6%나 올라갔고 3월에 19.8% 5월에 20.1%였는데 8월에 7.2%까지 떨어졌지 급기야 마이너스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역량이 수출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잘하는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수출이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출이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실적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실적이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미국과 한국을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인데 수출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경제가 나빠진다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실적 earning surprise가 아니라 earning 쇼크가 점점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출 지표 이거 하나뿐만 아닙니다. 나빠지는 지표만 지금 투성입니다. 이것도 보시죠.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 추이입니다.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요. 쉽게 말하면 수출을 1단위로 수출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수입할 수 있는 양이에요.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지난 8월보다는 좋아졌어요. 82.49보다는 좋아졌습니다. 84.74니까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84.94까지 7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저는 충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순상품 교역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품 100개를 수출하면요. 84.74개를 수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할 수 있다. 수입할 수 있다보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가 뭐 수입할 수 있다가 하고 마찬가지긴 한데 상품 100개를 수출하면 우리는 100개를 사야 정상이잖아요. 지금 100개를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1년 전에만 하더라도 상품 100개를 수출하면 91.56개를 사들였습니다. 91.56개. 그런데 지금은 84.74개.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좋지 않다는, 수출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 어디 그뿐입니까? 소득, 교육, 조건 지수 추이도 보면 이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도.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수출 총액으로.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116.83이었으니까 수출한 총액이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에서 빠져서 10월에는 98.66까지 떨어졌습니다. 98.66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수출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도 심화되고 있죠. 예, 여러분 수출 적자가 11월 20일까지 어떻게 됩니까? 적자 규모가 399억 6,8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돈으로 54조 3천억 원이에요. 적자가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무너진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화물연대가 파업했잖아요. 그중에서도 컨테이너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예, 컨테이너들은 쉽게 말하면 안심 운임제를 받는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그 집단이 파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테이너가 수출 항구에다가 제대로 이게 가지 못합니다. 수출항에 제대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출을 그만큼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수출을 그만큼 못하게 되면 저는 수출 지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출 지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앞으로 괜찮겠느냐.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진짜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점점 현실이 될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야, 이게 수출 지표가 진짜 엉망으로 됐구나. 이러다가 나라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던 지표이기도 합니다. 11월 20일까지입니다. 2022년. 지금 적자 규모가 399억 7,800만 달러예요. 수출에서 적자가 이만큼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예요. 이대로 가면 올해가 아마 IMF 외환위기 바로 이전이었던 1996년 206억 2,400만 달러의 2배가 넘어설 거고요. 이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가 적어도 말입니다. 5배가 넘어설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이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는데 다 무너진다는 말이 너무 과한가요?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 정도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지금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실사구시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실사구시거든요. 이게 실적이 받쳐주고 실용적인 것을 먼저 우선해라. 뭐 실사구시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는 뜻대로 핵심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실적이 받쳐주는 게 제일 좋다. 지금 실적이 제대로 못 받쳐준다. 그 말씀.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화물연대 파업에다가 야당이 파업 조장법까지 만들어내고 있으니 우리 경제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